되면 자,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은 마이너스 30입니다. 자,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S8, 1항부터 8항까지 합, 마이너스 32가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9항부터 15항까지 하는데요. 자, 이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연결시킬게요. 1항부터 8항, 9항부터 15항. 자, 그러면 S15라고 할 수 있고, 이거랑 이거를 더했을 때 우리가 S15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4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S8, S15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게 뭡니까? S16부터, 자, 16부터 32항까지야.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S32를 구해서 이거를 빼주면 되겠죠. S15의 값을 빼주면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S값을 두 개를 알고 있겠죠. S값을 두 개를 알고 있고 그 두 개의 값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으면 되죠? S31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이제 얘기했겠지만 AN을 우리가 주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A4 값을 주었다면 A와 D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듯이 S도 마찬가지입니다. S도 공식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n 값을 하나 알게 되면은 a와 d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대입해서 연립하게 되면 a와 d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S8은 2분의 8 2a 플러스 7d 약분도 하면 2a 더하기 7d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S15 2분의 15에 2a 플러스 14d 자, 이것이 45라고 한다면 a 플러스 7d가 3이 됩니다. 자, 이 둘을 자, 빼게 되면 a는 마이너스 11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22 플러스 22 자, 14가 돼서 D값은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A가 나오면 AN이 나오면 A와 D에 대한 식이 나오듯이 S도 마찬가지입니다. SN이 나오면 그거를 대입해서 N의 A와 D에 대한 또 식이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하시게 되면 A와 D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32 이제 마저 구할게요. 자, S32는 2분의 n 2a 자 n-1 d 자, 이거 약분 16이 되고요. 이거 62에서 빼면 40 자, 따라서 640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640에서 45를 빼준 이것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395가 답이 되겠죠. 아, 595점. 계산 못하네. 자, 640을 45 뺀 595가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문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맨날 풀었던 문제들만 푸는 것보다 약간 좀 색다르게 왔고요. 여기 문제집이에요, 문제가.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깊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가 이제 3-3번입니다. 이 풀이 방식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풀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3-3번의 풀이는 가급적이면 너네가 좀 마스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3-3번 문제 풀이 들어가면 자, n개항으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S9를 구하래요. S9. S9의 값은 몇이냐. 자, 조건이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처음 4개의 항은 29다. 오케이. A1, A2, A3, A4, 29. 자, 마지막 4개의 항은 155다.
an-3, an-2, an-1, an은 155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라 했죠?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575다. 자, 난 이 풀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능까지 나는 생각한다면 이 풀이 무조건 너네가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뭐냐면, 자, 나는 등차 수열을 우리가 적용할 때, 첫 항과 끝항, 그리고 다음 항과 그 다음에 끝항 바로 전항, 그 다음 결과는 무조건 같습니다. 왜? D를 더했다, D를 뺐다. 당연히 결과는 동일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경우의 형태를 많이 활용합니다. 자, 그럼 이 4개의 결과는 다 동일할 겁니다. 그 결과 몇으로? 2를 더한 값 184를 정확하게 4로 나눠준 4, 4, 16, 4, 6, 24 46으로 받게 되죠. 맞죠? 46. 자, 그렇다면, 자, 이 문제가 되게 좋은 이유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야. 끝났어. 가나는 이제 끝났는데, 이게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n이 짝수인 경우가 있고요. n이 홀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짝수와 홀수의 나누는 기준은 뭐냐? 짝수는 이렇게 2개가 정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남는 게 없이. 그러면 46의 배수가 나와요. 근데 홀수는 가운데 하나가 남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가운데 하나는 이거의 절반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나는 46의 배수인 좀 확인해 볼까요? 575를 46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짝수가 확실하고요. 그때 몫이 결국엔 뭐죠? 쌍이겠습니다. 자, 근데 나눠지지 않을 거예요. 왜? 이건 더 어렵게 만든 문제라서. 나눠 떨어지는 문제보다 안 나눠지는 게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전혀 나눠지지 않아요.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탈락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23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절반이죠. 자, 그러면 나는 홀수로 바로 파악할 수 있죠? 12쌍이다 1개 남았죠. 자, 그럼 총 항의 수 몇 개일까요? 아, 한 쌍에 2개 항씩 들어갔습니다. 한 쌍에 2개 항씩 들어갔어요. 자, 그렇죠. 25개 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n은 25가 됩니다. 자, 근데 너네가 지금 이 풀이 방법이 진짜 수능에서 되게 많이 활용돼요. 이 풀이가. 왜냐면 이렇게 푸는 방식이 익숙해야지만 풀 수 있는 킬러 문제가 진짜 많아요. 그건 너네 내년에 수능 대비할 때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되게 많을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등차 준비는 새로운 풀이, 새로운 신유형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그때 이게 되게 활용이 많이 돼요. 이거 갖고 문제를 계속 창출해내고 있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신에도 예전에는 잘 안 나왔다가 요즘에 계속 킬러 문제로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아직은 안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올해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해. 나는 올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 한번 들어갈게요. S9를 구하라. S9를 구하라. 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뭐를 알게 된 거냐면은 첫 항과 우리가 지금 끝항을 더해서 지금 우리가 46이 됐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S9를 구하라. 아니, 근데 N은 25거든요. 자, 뭘 이용하라는 뜻일까요? 그냥 간단해요. S4가 현재 29고요. 자, 여기 S25가 575잖아요. 이 2개 줬으니까 S9 구하라는 뜻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좀 문제가 마무리가 좀 좋진 않았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N값을 물어보고 끝내는 게 좋았어요. 사실은 솔직히. 근데 마무리가 조금 더 하나를 더 물어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마지막 끝맺음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S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 2분의 4의 2a 플러스 n-1d에서 29 약분 2가 되고, 자, 그러면은 얘가 4a 플러스 6d가 29가 되겠죠. 자, 다음 거 S25 같은 경우는 2분의 n 2a
플러스 n-1d 24d. 자 575인데요. 약분하고 25 약분하면 25 약분했을 때 23이 됩니다. a 플러스 12d가 2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2배 할게요. 8a 더하기 12d가 58이 돼서 자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시면 7a는 35가 돼서 a는 5가 되고요. a 5값 집어넣으시면은 18이 돼서 d 값은 2분의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정답 S9는 2분의 9 2a 10 n-1 자 n-1이면 8이겠죠? d 자 계산하시면 얘가 12가 돼서 22가 되면 약분해서 11 되면 99가 답이 되는 케이스. 솔직히 이 정도 풀 수 있는 능력되면 뭐 아마 외국사도 1등 나올 수 있을 수있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 이제 4-2번 준비. 자, 4-2번 문제는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요. 자, 문제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면 SN이라 했을 때 S3과 S8이 같다라고 했어요. S3과 S8이 같다. 자, 이때 SN의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주어진 조건은 결국에 공차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될 것인데요. S3부터 들어가 볼게요. S3은 2분의 3 2a n-1d. 자, 다음 S8은요. 2분의 8 마이너스 20에 7d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없어지고요. 자, 뒷값만 보면 되는 거죠. 자, 분배하시면은 마이너스 60 플러스 6d는 마이너스 160 플러스 56d. 자, 100은 50d가 돼서 d값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벌써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냥 노가다 해도 될 것 같은 게 자, 첫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공차가 2면 내가 어제 설명했지만 내가 직접 해도 될 게 몇 개 안 돼요. 어떨 때 최소가 되냐? 당연히 음수를 더할 때가 계속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0은 어차피 더해봤자 의미 없다면 여기까지 더했을 때가 최소 아닙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음수가 나오는 마지막 항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몇 개 안 돼서 내가 직접 노가다 했지만 원래 개수가 좀 많으면 일반항 구하시고 음수가 되는 마지막 항 구해서 그때 접근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개 안 되니까 이건 직접 구할 수도 있죠. 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0. 이거는 그냥 직접 구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냥 직접 구해봤습니다. 기억나죠? SN의 최소란 음수부터 시작해서 공차 양수를 더해주는 형태가 최소가 될 수 있고요. 어떨 때 최소냐? 음수가 나오는 마지막 칸까지를 더할 때가 최소고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4-3번. 자, 방금 했던 문제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만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해석을 하면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자, 첫째 항의 A고 공차가 3입니다. 자, 그럼 내가 하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첫째 항의 A고 공차가 3이다. 근데 SN이 N이 5일 때 최소값을 가진답니다. 그럼 첫째 항은 양일까요? 을일까요? 음이겠죠. 자, 음이겠고 우리는 분명히 알 거야. 5일 때에만 최소값을 가질 때라고 했어요. 자, 5일 때만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5일 때만이요.
왜 만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그 외에는 채소가 나올 수 없다 이거죠. 아까처럼 0이 나올 수 있다면 얘는 여기서도 채소지만 여기서도 채소입니다. 근데 만이라는 거는 결국에 5만 정확하게 채소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0은 절대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럼 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n이 5일 때 일반항은 뭐가 되고 0보다 작고 n이 6일 때 일반항은 0보다 어떨까요? 그렇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너네가 이 SN의 최소값이라는 부분을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에만 맞출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어제 할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 공식 그 2차식을 만들어서 최대 최소하는 그거를 쓰는 거 비추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응용을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 문제 핵심이에요. 자, 바로 마무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반항 바로 들어가면은 5일 때 값이죠. 자, a 플러스 n-1 d. a는 마이너스 16보다 작다. 자, a 플러스 n-1 d 0보다 크다 해서 a는 마이너스 20보다 크다. 자, 따라서 결론은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마이너스 16보다 작은 a의 값에 대한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7. 자, 요거의 a 값을 다 더하면 정답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54가 답이겠죠. 자, 지금 너네가 풀었던 문제 정도의 수준이 만약에 내신이 나온다면 거의 다 틀립니다. 진짜로 난이도가 꽤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상 내신은 더 이거보다 훨씬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좋다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딱 모의고사 필이야, 모의고사 가정짜리.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의 합, 어제 했었던 등차 수열 합까지 설명 다 모두 끝났고요. 자, 오늘은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중간 답인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리고 등비 수열 딱 두 개만 나가면 됩니다. 자, 다음 어디 파트 피시면 되냐면 페이지 189쪽 개정 4번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수열의 합 SN이죠. 일반항 AN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SN과 AN의 관계입니다. 자, 어제 못 들은 사람에서 간단히 소개하면 SN이란 뭐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방학 때 한 번 들어봤기 때문에 뭐 알고 있을 거라고 난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수열을 나타내었을 때 n번째 항입니다. n번째 숫자,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 AN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SN과 AN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제 이거는 내신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너네가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계, 즉 모두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계를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차만 그리고 등비만 적용하는 형태도 따로 배울 거예요. 하지만 아직 등비는 배우지 않은 관계로 등비 수열할 때 따로 배우더라도 일단 등차는 배웠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를 분리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내신 때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비법을 쓰는 거예요. 비법을 쓰면 10초 안에 해결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일반적인 관계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SN은 분명히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고요. 자, Sn-1은 1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이에요. 자, 우리는 이 둘을 빼주게 되면 자, Sn 빼기 Sn-1이 다 소거되고 AN만 남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n-1에 1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거든요. 항이 0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n에 1을 넣을 수가 없는, 즉 2부터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변수예요. 즉 이게 여기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항부터. 즉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SN이 주어지면, 자 이제 최종입니다. 너네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SN이 주어져요. SN이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n제곱.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SN으로 뭐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게 바로 결론입니다. 자 이거를 배우면서 왜 이걸 배우는지, 배워서 뭘 써먹는지 모르는 친구 많아요. 결국 이거는요, SN이 주어지면 AN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야, AN을 하면 SN은 그냥 거저지. AN을 알면 당연히 SN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이거 거꾸로야. SN을 알면 AN을 구할 수 있어. 하지만 거기는 변수가 따른다 이거지. 두 번째 항부터 일반항이 적용된다 이거야. 그럼 너네가 어떤 변수냐? 첫째 항이 미정이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첫째 항은 너네 S1이 뭘 것 같니? 네. 그렇지. 아니 첫째 항까지 하면 첫째 항이죠. 그래서 A1은 S1으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최종 너네가 목표예요. S는 이렇게 줄었네. 그럼 자연스럽게 Sn-을 구해서 n에다가 n-1 대입해서 n-1의 완전 제곱. 자 그럼 빼주는 거야. n 제곱에서 n-1 제곱을 빼줘. 그러면 뭐가 돼? 2n-1이 돼.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 거냐? 바로 AN이라 할 거라는 거지. 그 대신 조심할 거는 이 항부터 적용이 된다. 자 그럼 첫째 항은 따로 구해줘야 된다. 첫째 항은 여기다 1 대입한 S1 값인 뭐로? 자 근데 여기 사실 여기 1은 몇이야? 여기 1로도 1인데? 자 그러면 그때만 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쓴다? 자 아무것도 뒤에 안 썼지. 수열의 일반항 뒤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는 건 1항부터 적용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안 쓰면은 1항부터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달랐다면 여기서 끝냈겠지만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거에 대한 의미부여예요. 그럼 너네가 이제 앞으로 요거를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시험에 100% 나옵니다.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이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예전에 이게 얼마나 중요했었냐면은 수능에 연속으로 5년간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깨지긴 했었지만 어쨌든 5년 연속 나왔었어요. 수능에. 그만큼 중요했던 놈이에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지 않는 유형이 됐어. 그때는 진짜 5년 연속 나오니까 아예 그 수능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거 나왔죠? 5년 동안 연속적으로 나왔죠? 올해도 나옵니다. 근데 그게 깨지긴 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엄청 중요했던 놈이에요. 엄청 중요했던 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뭔지 알았다면 등차 수열에 한번 국한해 볼까요? 자, 잘 보세요. 이거를 잘 아시는 분들이 시간 단축하면서 조금 속도가 좀 빠를 거예요. 자, 등차 수열에 대한 나는 이런 얘기를 할게요. 등차 수열의 항은요. 자, 어제 설명을 했는데 바로 뭐라고 했냐면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습니다. 2차식. 자, n에 대한 2차식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예요. c입니다. 자, 그럼 나는 여기서 자 유도하는 거 잘 보세요. 사실 이거 유도할 필요도 없지만 처음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서 한번 SM-를 한번 빼봤습니다. 자, 빼봤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n 제곱 bn 더하기 c에 자 마이너스 2na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되면서 빼준 결과는 바로 뭐가 되냐? an은 마이너스 2n
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2na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다 봤죠? 틀린 거 없죠? 식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응? C 여기다 넣잖아. 틀린 거 없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뺐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하부터 적용되는 형태예요. 자, 그리고 S1 확인 한번 해볼게요. S1은 뭐가 됩니까? 자, 여기 1을 집어넣었을 때 A, B, C입니다. 자, 그럼 난 물어보고 싶어요. 자, 여기다 1은 몇이죠? 여기에 1 넣었을 때 A1은 몇이죠? 2A-A 더하기 B. 같지 않네요? 자, 그럼 이거를 같게 하는 방법은 C가 몇이 될 수밖에 없죠? 0입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 결론을 얘기할게요. 자, SN이 AN 제곱 더하기 BN 꼴일 때와 자, SN이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 C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하에 우리는 두 가지의 SN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의미부를 정확하게 할게. 자, 그러면 여기 잘 안 볼 수 있으니까 영상도 안 볼 수 있으니까 자, 만약에 너네가 이제 문제에서 어떤 SN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2차식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일단 너네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얘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일반항은 첫째 항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부터 적용이 된다는 의미인데 자, AN을 구할 때 필요한 게 뭐가 되죠? 첫째 항과 공차죠. 그럼 너네가 이제 얘를 이런 방식대로 한다가 여기 일반적인 관계라면 난 일반적인 관계를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반항 구할 때 필요한 게 첫째 항과 공차라면 기억나신 분 어제 내가 이렇게 설명했죠? n제곱의 개수의 2배를 하면 공차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AN의 공차는 n제곱의 개수 2배, 2A. 그리고 첫 항은 말했죠? A1과 S1은 동일한 바로 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일반항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A 플러스 N-1 D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과 자, 이런 거와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들어진 AN은 두 번째 여기 AN은 첫 항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즉 일반항도 우리는 구할 수 있을 뿐더러 이 방식 아닌 이 방식으로. 근데 내가 이 방식을 무조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이것도 있잖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 이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야. 왜냐? 이거와 이거 차이는 솔직히 말하면 20-30초 차이인데 그거 뭐 어때? 그거 줄이는 게 뭐 어때? 그냥 이걸로 해도 된다고 내 말은. 응? 근데 알려주는 거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너네 이제 1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2번은 그냥 알고 있으면 진짜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거지.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1번은 진짜 만약에 정 싫으면 1번은 버려도 되지만 2번만큼은 꼭 필수로 기억해달라는 뜻이고. 자, 다음 얘는 먼저 어떻게 들어가냐? 자, 얘는 마찬가지야. 여기서 일반항 구하는 거. 근데 이게 일반항 구하는 게 꽤 어려워. 자, 여기에 이 AN이 나올 것이고, AN에, 자, 요거는 조심할게. 미리 2번 할게. 이 AN은 두 번째 항부터, 둘째 항부터 적용이 된다 이거지. 첫째 항은 일반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놈이 나와.
수열은 있잖아. 수열은 되게 특이하게도 이 SN이라는 놈 때문에 어떤 수열이 하나 너네가 탄생이 돼버리냐면 첫 장부터 쭉 규칙이 나오는 수열이 아니라 첫 장은 그냥 생뚱맞는 숫자가 나오고 두 번째 장부터 규칙성이 나오는 수열이 탄생이 돼버려. 알겠니? 그 이유가 바로 요 SN에 대한 이 AN의 바로 관계성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야. 참고해주고 그게 바로 이놈이야. 이 상수항 C가 생겨버리게 된다면 이 상수항 C로 인해서 이때 구해진 일반항은 첫째 항부터 적용이 되지 않고 둘째 항부터 적용이 되는 바로 규칙을 갖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때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일반항은 어떤 식으로 구하게 될까라고 했을 때, 자, 공차는 어렵지 않아. 공차는 똑같이 2A거든. 근데 첫 항은 뭘 구하니? A 더하기 B로 가는 거야. 근데 C로 하면 안 돼. C로 하면 안 돼. A 더하기 B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식이 가끔 학생들한테 조금 난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거 쓰라는 거지. 응? 2번은 진짜 중요하지만 2번 꼭 알아야 되지만 1번은 너네가 이거를 괜히 아는 척 했다가 틀린 경우 내가 봤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이걸로 푸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거야. 알겠니? 시간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거 시간 차이 못 돼.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좋으면 좋지.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풀이법을 제안하고 이따 풀 때 한번 보여도 줄 거야. 시간은 네가 좀 적게 걸려. 하지만 이게 나쁘다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리고 막상 또 수능 대비할 때 수능으로 푸는 방법은 다 이걸 풀더라. 이건 다 까먹더라고 애들이. 수능 때는 다 이걸 불러. 1등급도 이걸 풀더라. 자, 어쨌든 이렇게 내가 이제 이 4번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바로 문제 풀려고 하거든. 혹시 질문 있으면 해봐.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이 개념 배운 거를. AN에서 SN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하죠. AN이 만약에 3n 플러스 5라면 자, 첫째는 몇이고요? 8이고요. 공차는 몇이죠? 3이어서 2분의 n 2a 플러스 n-1 d 나오죠. 이거는 완전 당연한 거죠. AN이 나오면 SN은 당연한 거고, 근데 SN이 나왔을 때 AN을 구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걸 이제 발견해서 찾아낸 거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SN에서 AN 구하면 무조건 되는데 뭐라고? 학교에서 선생님 설명 들으면 SN에서 AN 구하면 저렇게 해서 무조건 되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하면 미스터가 그렇게 되고 싶었어.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그럴 수 있어. 그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자,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없나요? 줄 거 없나? 자, 다른 궁금한 거 없으면 바로 문제 풀 건데. 없어요? 이거요? 자,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일단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야 돼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만 다시 넣고 보면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옵니까? 2차식이 나옵니다. 그 2차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상수항이 없는 2차식과 상수항이 있는 2차식 두 가지 형태가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은 이걸로 구한 일반항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놈이야. 근데 상수항이 있는 놈은 얘는 첫째 항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놈 나와. 그러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적용되는 거야. 이것만 알고 있어도 돼요, 솔직히. 그리고 문제 풀이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야. 자,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 할래요. 선생님 저는요 좀 시간이 줄이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쓴다. 얘 공차는 무조건 요거의 2배, n제곱의 개수의 2배. 그리고 첫째 항은 a 더하기 b. 1로 봐. n의 1로면 첫째 항이잖아. a 더하기 b. s1이 a1이니까 자, 이거 갖고 일반항 적용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라고. 얘도 공차는 여기의 2배,
첫째 항은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A 더하기 B. 근데 이게 학생들이 헷갈려 해. 괜히 옆에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거 씻었다가 틀린 경우 내가 봤어! 1등급짜리가. 그리고 후회하더라고. 선생님 왜 제가 저걸 안 했을까요? 후회하더라고. 예전이지만 아주 예전이야. 원래 1등은 그런 실수 안 해. 근데 걔가 너무 자만에 빠진 거지.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이따가 두고 보여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뭐 좋든 나쁘든 너네가 배우긴 해봐. 너네가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자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줄게요. 상수항이 없는 것과 상수항이 있는 것 다 두 가지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풀이는 일반적인 방법과 그리고 이 방법 해가지고 두 개 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94쪽. 자, 선생님이 유형 5번 하고요. 5-1번까지 두 개 풀게요. 그렇다면 너네가 상수항이 없는 것과 상수항이 있는 것까지 두 가지 다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풀이는 두 가지씩 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자, SN이 지금 n제곱 마이너스 12n이 나왔어. 자, 일반항 구하는 과정 들어갑니다. 자, 먼저 정석대로 갈게요. SN-를 직접 구해서 빼겠습니다. 전개하시면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2n 플러스 1 플러스 12 그리고 빼겠습니다. 자, 빼시면 2n 마이너스 13 아까 이제 아시는 분이면 이건 당연히 첫 항부터야. 번거롭게 또 애써 구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첫 항부터 적용이 된다. 자, 두 번째 방법. 자, 이런 방법이 딱 진짜 불과 3초 정도면 답이 나옵니다. 첫째 항은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1이야. 공차는 1의 2배인 2야. 일반항은 마이너스 11 플러스 n 마이너스 1d야. 2n 마이너스 13이야. 자, 어쨌든 일반항 구하는 과정의 차이점 확인하시기 좋겠고, 자, 그러면 어쨌든 둘 다 일반항 똑같이 나왔을 때 2n-13이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 n의 개수는 몇 개? 몇 개죠? 6개죠? 자, 5-1번 문제 여기다 들어볼게요. 자, 5-1번은 아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상수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정석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S에서 S-를 뺍니다. 자, 이거 전개하고 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바로 빼기보다는 전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n 제곱에 4n 10n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자, 빼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4n 플러스 12 그리고 바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첫째 항은 자, 여기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정석적으로 풀이한 방식입니다. 자, 이때 A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4n 더하기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n이 3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근데 조심할 게 있죠? 첫째 항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항과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첫째 항 너무 큰일 나요. 이게 보통 이게 빠진 사람들이 1, 2, 3 틀려요. 첫째 항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잘 만든 문제예요. 자, 그래서 2, 3입니다. 1 빠진 이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좀 빨리 푸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빨리 풀게요. 자, 첫째 항은 내가 아까 말했죠. 상수항 빼고 1 넣어요. 여신이
공차는 n제곱의 개수의 2배, 일반항은 8 플러스 n-1d 마이너스 4n 더하기 12 똑같고요. 자, 첫째 항은 아까 말했죠? 무조건 저기다 1 넣었을 때로 됐어요? 다음 이하 동일. 뭐가 좋은지는 너네가 잘 판단해 보시고 둘 다 알고 있는 게 가장 좋지만 너네가 어쨌든 자기 맞는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두 개 다 풀어봤으니까 너네가 감 잡으셨을 거고 2번, 3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네. 5-2번, 너네 3번 풀어보세요. 질문해도 돼요? 네네. 그 위에 A1이랑 밑에 A1은 두 개는 이거? 저 옆에서 그 A1은 8이랑 A1은 마이너스 A8이 정답이에요? 이제 우리가 무조건 상수항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무조건 일반항을 구할 때 첫째 항은 상수항이 없을 때 1 넣었을 때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다고 생각하고 1을 넣어주시면 되죠? 8이죠. 그래서 무조건 상수항이 있든 없든 첫째 항은 상수항 없을 때 1 넣었을 때의 값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거 실수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저 마이너스 1은 뭐예요? 이거요?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여기다 이제 1 넣었을 때가 진짜 첫째 항이죠. 진짜 첫째 항은 S1이 A1이라서 1 넣었을 때 몇이었죠? 그래서 그래서 일반항이 얘고 첫째 항이 얘다라는 이거와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여기 옆에 이제 2보다 크다 써야겠네. 자, 5-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답이 뚝딱 하고 나옵니다. 솔직히 1초짜리 문제고요. 3번만 너네 좀 신경 써서 푸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2021년 거 답이고요. 해설지. 자, 등급컷은 저기 앞에다 써드릴게요. 이번 게 좀 어려웠더라고요. 보니까 등급컷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일본 뒤에 풀이 한번 넘어갈게요.
1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5-2번, 5-3번. 자, 5-2번은 그냥 솔직히 이거 내 수업을 지금 제대로 들었던 사람이라면 왜? 뭐라고 했죠? 첫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룰 때 그러면 상수항이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너네가 이런 거야. 내가 말하는 건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와. 그럼 이건 진짜 1초 컷이야. 안 그래? 근데 이걸 틀리면 뭐 내가 할 말은 없는 거지. 자, 어쨌든 K는 바로 0, 1초 컷. 오케이? 상수항이 없어야 돼. 상수항이 있으면 첫째 항부터 등차수를 적용 안 돼. 자, 다음 5-3번 들어가볼게. 자, 이거는 상수항이 없네? 아, 이건 첫째 항부터 등차수를 되는 놈이야.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A10-A4가 24. 야, 이거 알려줬지? 간격차 6D지? 공차 몇인지 알려줘? 4. 자, 그럼 너네 오늘 배운 게 어떠 얘기할까? 요거에 몇 배 한 것이? 공차라고 했지? 그러면 2P가 지금 현재 몇인 거야? 4인 거잖아. P는 몇이야? 2. 그렇지. 자, 그리고 사실 A2항과 A4항은 28이라 했는데 이거는 곧 첫째 항을 알려준다.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자, 근데 D가 4라고 했으니까 2A 더하기 4D에 4 곱해서 16은 28. 첫째 항이 몇이 나오니? 6이 나온다. 자, 첫째 항은 S1이 2야. 그러면 2 플러스 Q 아니니? 그게 몇이야? Q는 몇이니? 자, 내가 AN 구했니 안 구했니? 안 구했지? 그지?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선생님 그냥 첫째 항과 공차가 나오는데 그냥 SN 구하면 되죠. 왜 이렇게 하나요? 다른 방식을 보여준 거고 정석은 원래 이렇게 풀어. 자, D하고 A가 나왔으니까 SN은 2분의 N 2A N-1D. 자,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4N 플러스 8. 그래서 2N 제곱 더하기 4N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정석인데,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내가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설명했기 때문이야. 알겠지?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2, 4, 8이라고 됩니다. 자, 등비주얼 들어갈게요. 자, 이번 교시는 등비수열 개념만 일단 다 설명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문제풀이부터 2교시 때 들어갈게요. 자, 등차수열처럼 너네가 책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 내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수열을 하나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수열은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30 곱해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수열은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아, 이렇게 할게요. 자, 어떤 규칙 있죠? 자, 마지막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규칙 있죠? 자, 그럼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 이 수열은 어떤 규칙이냐? 일정한 숫자, 일정하다는 거야. 같은 숫자라는 거지. 같은 숫자를 계속 곱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1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일정한 숫자를 계속 곱해서 수를 나열한 이런 수열을 우리는 무슨 수열을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어제 했던, 자, 얘는 0을 더하거나 1을 곱해준 형태로 등차, 등비 모두 가능합니까? 자, 그럼 어떤 수열은 등차 수열도 가능하고 등비 수열도 가능한 수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합니다. 그게 이놈이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숫자를 그 곱해주는 숫자, 수를 나열한 이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그 일정한 수를 뭐라 하자? 공비. 공비는 기호로 뭘 쓴다? 공차는 D, 공비는 R을 쓴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비가 뭔지까지 설명 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귀납적 정의 때 배울 거니까 넘어가고요. 패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일반항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째 항은 몇이고요? 첫째 항은 선생님이 여기 항의 넘버 생략할 수 있다 했어요. 첫째 항은 A. 둘째 항은 여기다 몇을 곱해? 공비 R을 곱해요. AR. 세 번째 항은 여기다 또 R을 곱해요. AR. 자, 규칙성을 찾았다면 너네가 n번째 항이 바로 일반항이고요. 수열은 항상 일반항을 구하는 게 핵심이라 했다면, 자, 2일 때 R의 지수 1, 3일 때 R의 지수 2, 1 더 작아졌다는 거. 자, 그럼 일반항은 뭐가 된다? 그래서 일반항 공식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 김에 또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요? 자, 첫째 항 공비 n-1. 자, 첫째 항 공비 n-1.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성질 좀 확인할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특징. n이 어디 있죠? 지수. 자,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이런 형태입니다. n이 지수에 있습니다. 자, 근데 n의 차수는 몇 차죠? n의 차수, 지수에 있는 n의 차수는 1차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럼 나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P에 그냥 문자를 아무거나 쓴 거예요. P라고 쓰기는 좀 그렇지? 어떤 문자였을까? B, K, C. C에 N 플러스 P로 쓸까? Pn 플러스 Q라고 할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형태인 C에 대한 Pn 플러스 Q 제곱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인데요. 등비수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밑에 대한 바로 n에 대한 1차식이 지수에 들어있는 이런 형태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네가 여기서 얘를 분석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은 첫 항과 공비인데요. 첫 항은 당연히 n에 1 넣었을 때인 C의 P 플러스 Q제곱일 거고요. 무조건 n에 1 넣어줍니다. 자, 공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비는 너네가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C의 P제곱. 공비는 반드시 n의 개수와 밑을 통합시킨 바로 C의 P제곱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로 엄청나게 좀 특이한 놈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7분의 3에 4분의 3n 플러스 5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비는 뭘까요? 공비는 마이너스 7분의 3에 4분의 3제곱이 공비인 거예요. 이게 공비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공비라는 것만 기억하달라는 거예요, 내 말은. 알겠죠? n의 개수와 밑을 합친 이게 공비라는 거 꼭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특징 다 확인해 봤습니다. 자, 등비수열이 뭔지, 일반항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 설명을 다 했고요. 그 다음 설명. 그 다음은 등비 중앙에 대한 설명 들어가 볼게요. 등비 중앙. 자, 등비 중앙은 세수가 A, B, C라는 세수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좀만 참으시고 세수가 만약에 이 순서대로 뭐를 이룰 때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이때 B를 뭐라고 한다? A와 C의 등비 중앙. 자, 내가 그때 말했지만 어제도 말했지만 등비 중앙이 뭔지를 몰라 학생들은 야 등비 중앙이 뭐야? B야. 근데 등비 중앙이 이거래. 이게 등비 중앙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무슨 등비 중앙이야? 등비 중앙은 B야. 너네 만약에 문제에서 3과 5의 등비 중앙 구하셔. 그럼 너네가 그 3과 5의 등비 중앙의 가운데 있는 그 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왜 공식을 쓰고 있냐고. 등비 중앙은 결국에 가운데 있는 요 값이 등비 중앙이야. 자, 근데 이때 어떤 공식이 성립하냐면 이 등비 중앙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는 것이 성립한다 이거지.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궁금할 텐데 왜 그렇게 될까? 간단합니다. A, B, C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다가 R을 곱했겠죠. 여기도 R을 곱했겠죠. 그럼 B는 뭐가 됩니까? AR이 되고 C는 AR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B 제곱이란 AR을 제곱한 A 제곱 R 제곱이 되고 얘는 A 곱하기 AR 제곱이 돼서 얘가 바로 A고 얘가 바로 C가 되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공식 유도 과정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등비 중앙을 이용한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거와 더불어 자,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죠? 주어졌을 때 쓰는 겁니다. 주어질 때. 자, 만약에 그러면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어제 등차 수열 해봤겠지만 등비 수열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세팅을 하냐 이거죠. 자, 주어지지 않았을 때 직접 설정합니다. 이 직접 설정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자, 등비 수열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3개짜리 4개짜리 외로울 것도 없어요. 솔직히 4개짜리 5개짜리 외울 게 있나요? 없겠죠. 외울 게 없잖아요. 아예 A부터 시작해서 그냥 개수만 더 늘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어지지 않았을 때 설정하는 건 이렇게 설정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딱 봐서 지금 벌써 나는 머릿속에 저장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쉽다 보니까. 자,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하나만 더 설명하고 자, 잠깐 쉬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해보면 자, 이거 지울게요. 자, AN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AN이라는 수열은 2,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54. 자, BN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BN이라는 수열은 3, 6, 12, 24. 자, 이런 수열이 있어요. 자, 그럼 질문. AN과 BN을 곱했습니다. 곱했어요. 곱. 자, 이거 곱한 거 A1, B1, A2, B2, A3, B3. 자, 마지막으로 A4, B4.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BN분의 AN은 어떻게 될까요? BN분의 AN. 자, B1분의 A1, B2분의 A2, B3분의 A3, B4분의 A4. 자, 그럼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 AN의 공비는 뭐죠? RA라고 쓸게요. BN의 공비는 RB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나는 얘의 공비가 몇이었죠? 이 둘의 공비를 어떻게 했죠? 자, 다음 이건 공비는 몇이죠? 2분의 3이죠. 자, 그럼 이 공비는 각각 BN과 AN의 공비인 2분의 3 어때요? 맞아요?
자, 그러면 결론만 말할게요. 자, 등비 수열끼리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무슨 수열이 되죠? 등비 수열이 되고, 그때 공비는 바로 그 두 공비끼리 곱하거나 나눴을 때 동일한 형태로 공비가 나오게 된다는 것까지. 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필요한 거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아, 근데 제가 문제를 풀고 갈게요. 그게 안 들어왔다. 문제만 풀게요. 문제 몇 개 안 되니까 문제 3개 있거든요. 3개. 그 3개 풀고 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배웠을 때 감 잡은 상태로 문제 풀면 안 되지? 자, 필수형 6번, 필수형 7번, 필수형 8번 요 3개 풀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너네가 총 6개 풀도록 할게요. 풀이는 뭐 오래 안 걸립니다. 세 문제 푸는데 5분밖에 안 걸리니까요. 자, 공비가 실수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공비가 허수인 경우는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당연한 걸 지금 얘기한 거라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어제 했죠? 처음으로 600보다 커지는 할. 자, 어제 배우신 분들 얘기해봐요. 처음으로 하면 뭐였죠? 최소값 600보다 커진다. 자, 일반항이 600보다 커지는 n의 최소값 맞아요? 좀만 참으세요. 세 문제 끝난다고요. 자, 세 번째 항이 몇이고요? 6번째 항이 몇이라면? 자, 등차 수열은 잘 들어. 등차 수열은 뺐지, 연립했지. 자, 등비 수열은 나눕니다. 잘 들으세요. 등비 수열은 나눕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6과 3의 바로 간격은 몇이죠? 그러면 R 세제곱이 됩니다. 이 간격이 공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48을 6으로 나눕니다. 몇일까요? 48을 6으로 나누면 8이죠. 자, 여기 익숙해지셔야 돼요. 원래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원칙은 A3이 뭐야? AR 제곱이고, 자, 자신 없으시면, 이거 자신 없으시면 무조건 다 푸세요. A6은 그래서 AR 5제곱을 AR 제곱으로 나눠서 R 세제곱이 8이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방에 다이렉트 들어간 거야. 아니, 뭐 차이는 기껏해야 5초 차인데 시간을 단축시킨 건데 자신 없으면 꼭 이렇게 하세요. 괜히 또 자신 없는 했다가 틀리지 마시고. R 값은 몇이 되죠? 2가 되고요. 이 값을 여기 대입해서 자, 4A가 6이 돼서 A는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 바로 구하겠습니다. 자, 일반항은 A 플러스 R의 n-1제곱이 문제에서 600보다 커지는, 자,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서, 자, 너네 알고 있는 2의 거듭제곱이 언제 400보다 커지냐? 512가 되는 9제곱. n은 그래도 몇이니? 11대가 최소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요거 유형은 뭐냐면 우리 등차수열에 했던 것처럼 n항식 세우기를 이용해서 결국 A와 R을 구한 다음에 그거의 일반항을 이용한 형태 문제풀이야. 됐어요? 좀 다른 게 있다면 우리가 등차 때는 얘를 연립을 하죠. 소거법을 하죠. 근데 얘는 나눗셈을 이용한다는 게 달라요.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필수형 7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을 이용한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자, 얘는 공식만 쓰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1번 문제.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자, 그럼 등비 중앙은 가운데 무엇이?
제곱이 양 사이드에 뭐와 같다? 곱과 같다. 가운데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이게 바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전개해서 풀면 끝입니다. 자, 문제는 양수 x라고 했으니까 인수를 해야 되는데 바로 보이네요. 양수 x는 3이고요. 자, 이번 문제 A와 B와 3A가 이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등차 중앙 이용해서 자, 공식 말하면 가운데 몇 배? 양 사이드에 뭐가 같다? 합과 같다. 자, 이번에는 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가운데 제곱이 양 사이드에 뭐가 같다? 곱과 같다. 자,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 B는 2A가 돼서 대입하면 4A 제곱은 16A 4A 제곱 마이너스 16A가 0이 돼서 A는 0과 4인데 A는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A가 4가 되고 4를 대입하면 B는 8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게요. 자, 이거 내가 강조하는 문제고요. 이거 의여부 단골 문제입니다. 의여부 진짜 좋아하는 문제예요. 의여부에서 매번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너네가 점점 잘라서 결국 점점 이 모양 자체가 줄어들어요. 모양을 줄입니다. 잘라가 계속 잘라 없애요. 자, 그러면 난 이 문제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그죠? 그때 뭐 넓이 구하는 문제. 자, 진짜 쉽습니다. 자,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는 너네가 삼각형이었던 놈인데요. 거기에 중점을 연결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를 없앴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남아있는 그 세 개가 방금 했던 거 똑같이 또 했죠. 자, 이러한 형태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 일정한 비율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그때 도형의 넓이는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항은, 자, 잘 보세요. 이게 첫째 항이에요. 근데 첫째 항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첫째 항은 제로항, 영항이라고 하는 형태에다가 공비 하나 곱해주면 첫째 항이니까요. 자, 나는 첫째 항을 안 구합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자, 영항은 이게 원래 꽉 채웠을 때가 영항입니다. 잘 드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 나오면 그냥 보너스입니다. 이거 틀리면 욕먹어요, 이거. 자, 이거는 너네가 변수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 변수까지도 이따 설명할 겁니다. 왜? 밑에 변수 있습니다. 변수 문제도 내가 설명할 거거든요. 자, 영항은요, 원래 이게 다 채워졌을 때의 넓이입니다. 자, 정사각형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에서 4루트 3이죠. 자, 그리고 이 문제는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4등분해서 하나 버림. 그러면 자, 나는 이때 핵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는 비율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남는 게 중요합니다. 우유를 쏟았는데 절반을 쏟았다? 3분의 1을 쏟았네? 3분의 1이 버려졌네가 아니라 3분의 2가 남았다가 중요합니다. 남는 게 중요합니다. 남는 게. 자, 그러면 남는 게 4분의 3이에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3. 그게 비율입니다. 보통 여기까지 하지 마시고 처음에서 바로 찾으세요. 그럼 여기다 4분의 3을 바로 곱한 그게 바로 첫째 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첫째 항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공비는 똑같이 어차피 4분의 3 확정이기 때문에 자, 여섯 번째 맞아요? 6회 반복이잖아요. 그러면 6항 구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마무리할게요. 6항은 3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몇 제곱? 5제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4의 5제곱은 2의 10제곱인 1024가 되고요. 3의 5제곱에다 3 하나 곱한 3의 5제곱이 243이거든요. 3 하나 곱하면 729 루트 3이 됩니다. 약분 절대 되지 않았습니다. 아, 답을 이렇게 안 했구나. 그냥 이대로 썼구나. 답을 이대로 썼네. 자, 어쨌든 요거 잘 기억하시고,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냐면 반대로 빠지는 건데요. 그건 요게 이제 여기는 없는 것 같다. 이건 이따가 다음 표시할 때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밑에 있는 문제 풀어줄게요.